자, 우리 수익률 이야기 너무 많이 했으니까 요 정도 리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예. 이번에 한번 이제 시장 리뷰 또 가보도록 할까요? 네. 자, 사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이 안 왔으면 생각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장이 지금 돌아서려면은 FOMC 회의 어떻게든 결과 불확실성이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FOMC 회의 기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음 주 초예요. 네. 월 초면 또 지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있고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있고 그 다음 주에 또 CPI 또 나옵니다. 그럼 이제 또 시장이 산 넘어 산인데 자 지금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이제 시장이 좀 쉽지 않은 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전부 다 오늘 안 좋았어요. 근데 네, 맞아요. 오늘 갑자기 현대차가 물론 현대차 실적은 미리 오늘 발표한다고 이미 나왔지만 실적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현대차가. 자 현대차가 실적이 좀 잘 나온 상태인데 자 겨우 오늘 혼자 이제 반등 나온 것 같고 나머지 다 밀린 것 같은데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네. 한마디로 이렇게 지수 대응 전략이나 다름없어요. 지수 네, 안 가면 맞아요. 시총 안 가니까 네. 시총 상위 종목들 어느 시점에 반등이 나올까요? 일단은 뭐 시총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좀 부담이 좀 있어 보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 뭐 실적이 좋아서 오늘 반등 흐름이 좀 나타나주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좀 반등 수준이지 아직까지 추세가 바뀌는 국면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역시도 거진 뭐 사상 최고치 실적을 내비쳤지만 거진 뭐 땅굴 파고 지금 계속 또 흘러내리고 있는 흐름이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삼성전자가 아직 추가적으로 조금 더 조정을 받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언제쯤 예.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수를 한번 네. 돌아설 타이밍을 그러니까 결국 예. 지수가 돌아야 예. 시총 상위 종목에 갈 건데 지수가 돌으려면 삼성전자가 돌아야 가야죠. 됩니다. 예. 예, 일단 삼성전자 못 돌면 결국은 지수 못 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을 조금 더 지금 선호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쓸데없이 시총 상위 하지 마라.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들어가면은 대형주 쪽에 들어가면 시간 낭비를 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좀 높은 장세라고 좀 보여지고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6만 원 초반까지는 일단 내려와야지 좀 돌려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가 그때까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6만 원 초반까지 밀리면 네. 그때가 한 좀 반등 타이밍이 네, 그렇죠. 돌아나오는 그때 시점. 돌려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어지는 만큼 뭐 코스피 시장을 지금 급하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요. 거진 뭐 테마별로 지금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데 요만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만큼 애들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거진 빠질 수 없는 게 2차 전지. 2차 전지는 실적 베이스로 올라가는 파트니까 중기 이상으로 끌고 가셔도 뭐 무한한 파트고요. 그다음에 원전 쪽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원전은 윤석열 네. 정부가 네. 다음 달 오픈이니까 네, 맞아요. 좀 뭔가 탄력받지 않을까요? 네, 원전도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파트 중에 좀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제 중소형 건설주 쪽 눈여겨 보셔야 되시고 그다음에 철강 쪽도 일단은 눈여겨 보셔야 된다. 철강 요즘 정말 강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그 네 가지 파트만 보고 있으셔도 절반 이상, 중타 이상은 한다. 거기에 이제 한 가지를 지금 쉬고 있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그 시고 뭡니까? 그 시고 있는 거. 리오프닝은 지금 쉬고 있어요. 아. 리오프닝은 쉬고 있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눌림이 마무리가 되면은 그쪽 테마까지 딱 생각을 해두면 거지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구성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외의 것은 지금은 다 버려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오늘- 그 정도 파트에만 네. 집중을 해보자. 예. 오늘 그 철강 보니까 현대차 이제 강판은 사실 이제 협상이 좀 거의 된 것 같고.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조선 후판 가격이 약간 좀 네. 협상이 난항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 철강주들이 사실상 요번 기회에 단가가 좀 올라가는. 네, 뭐 그것 다 때문에 이제 올라가겠죠. 철강주들이 네. 좀 수익성을 보고 있다. 뭐 이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강한 섹터는 아까 슈퍼게임 전문가님이 딱딱딱 찝어준 거기에서 대표 주자들. 네, 맞아요. 거기서 그 대표 주자 와, 위주로 하지 시총 상위 종목은 네. 이제 갖다가 집어치우자. 지금 당장은 이거 지금 해봐야 진짜 희망 고문이다. 네, 외국인도 네. 지금 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예. 희망 거짓- 고문이 아니라 저는 네, 오늘 맞아요. 환율 보고 놀랐어요. 환율이 지금 전고점 뚫었어요 또. 네, 그래서 맞아요. 제가 지금 다른 방송이나 이런 데서 1250원이 고점이다 얘기했는데 지금
오늘 네. 1249원까지 왔거든요. 네, 맞아요. 저 지금 목이 간당간당합니다. 네. 그래서 더 올라가면 이제 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앞으로 시총 상위 종목보다는 조금 이제 개별주 위주로 대응하는 게 낫다. 예,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미리 예측해서 들어가지 말자. 돌아 나오면 그때나 보자. 네, 맞아요. 약간 이런 컨셉이십니까? 네, 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아, 네. 아까 전에 또 세네 개 포인트를 좀 잘 잡고 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거기서 원정, 건설, 철강, 리오프니 요 네 개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근데 우리가 또 히든 종목 중에서도 분명히 여기 테마 안에서 나올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맞죠? 맞아요. 요 네 개 중에 혹시 약간 네. 어떤 쪽과 조금 더 연관이 있을까요? 일단은 네. 제가 힌트를 좀 네. 드리면은 지금 건설 쪽을 제가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게 한 2종목 정도 있어요. 오. 건설. 예, 네. 중소형 건설이죠. 예, 맞아요. 그래서 왜냐면 중소형 예. 건설이 끼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끼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현 차기 정부가 네. 삽질 좋아하거든요. 되게. 네. 삽질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뭐 제목을 지금 요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없고 네. 노란톡방에 오시면 함께 매매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분명하게 내일 오전 이전에 네. 좀 얻어가실 수 있으실 거고 건설 쪽이 조금 바로 안 치고 움직인다 하더라도 저는 일단 수산 쪽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는 좀 있긴 네, 하거든요. 수산 강하니까. 단기간에 조금 움직임 형성이 좀 나타나줄 수 있는 게 왜냐하면은 뭐 사료 쪽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급등을 한 자리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너무 좀 부담이 좀 큰 자리고 뭐 단기 조금 10% 20% 먹으려다가 하루 만에 뭐 10% 20% 밀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료 쪽보다는 오히려 수산 쪽도 그쪽 수산물 가격도 지금 계속 고공행진하면서 상승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는 다음 네. 주에 또 있어요. 네. 또 사료를 한번 팔 거기 때문에 네. 예, 사료랑 그 쭉 먹거리들, 네, 시장으로 맞아요. 쭉 먹거리가 날리니까 네. 먹거리 한번 또 김지성 MC가 또 네. 준비했다는데 네. 한번 얘기해 맞아요. 이 보시죠. 먹거리가 중요합니다. 지금 농산물, 곡물가 쭉쭉쭉 너무 폭등이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사료, 비료 관련주들 우르르 오르다가 이제는 막 돈육 아니면 뭐 육계 관련, 수산업 관련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 방금 전에는 수산업 관련 추가적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돈육이나 뭐 육계나 이런 쪽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돈육 쪽은 제가 돼지열병 이슈를 얼마 전에 들어가지고 네. 근데 오늘 팜스토리가 오늘 상한가를 났단 말이에요. 네. 그런가요? 네. 팜스토리 상한가. 팜스토리랑 뭐 이지바이오 이쪽 다 돈육 이쪽인데 네. 전부 다 오늘 최근에 괜찮단 말이죠. 네. 근데 돈육 그다음에 일각에서는 돈육뿐만 아니라 결국은 마트부터 다 갈 거다. 네, 맞아요. 이런 줄줄이 얘기하는데 다 가고 있어요. 지금 그쪽 네.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네. 이쪽은 지금 올라타는 게 좋을까 아니면 좀 어떻게 좀 일단 버리고 갈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조정을 좀 기다리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덤비지 말자. 이쪽이 거진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거진 네. 하루 만에 뭐 10% 20%뭐 급등을 할 수도 있지만 네. 또 다음 주에 뭐 10% 20% 그냥 내리 꽂을 수도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지금 달라붙기보다는 이쪽 파트들은 좀 어느 정도 눌림을 기다렸다 그때 타이밍을 잡는 전략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리고 뭐 사료 쪽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수산 쪽이 수산 그나마 쪽. 좀 부담이 없다. 수산 쪽은 그죠? 이번 네. 주에 한 번 더 칠 수 있을까요, 혹시? 요번 주 하나 좀 보고 있는 게 좀 있긴 있거든요. 네. 뭐가 종목 공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일단 제가 매수를 했었던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네. 오늘 좀 크게 한번 쳤어요. 오늘 20% 넘게 급등 나왔죠.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바로 달라붙기에는 조금 좀 부담스럽고 좀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될 걸로 좀 보여지고 이하고 좀 같이 움직이는 애가 있습니다. 네. 사조 동아원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얘 오늘 빨간색이네요. 왜 빨간색이지? 일단은 단기 급등을 얘도 좀 단기 급등을 좀 한 자리네요. 그렇죠? 네. 이틀 연속 좀 급등을 좀 해가지고 일단은 뭐 수산 쪽도 일단은 한 11선 정도 눌림은 좀 기다렸다 접근하는 게 좀 혹시 이건 어떨까요? 그 동원 FMB는 어떻습니까? 동원은 동원. 안 가던데. 예, 동원. 동원 사조 원래 우리가 그 참치하면은 네. 맞아, 동원 동땡과 사땡인데 맞아요. 동땡은 안 가고 있어요 지금. 동원 FMB. 예. 동원 FMB가 좀 움직일만 하지 않을까요? 지금 딱 동원 FMB는 네. 일단 뭐 보합권에서 좀 형성이 좀 되었는데 얘는
근데 좀 움직임이 그렇게 좀 가볍게 움직이는 무겁죠, 스타일은 좀 약간. 아닌 것 네. 같아요. 그래서 122평선 부분까지 한번 좀 반등이 좀 나왔다가 지금 현재 좀 눌리는 현상인데 62평선 얘도 좀 기다렸다 접근하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제부터 좀 추세 변화는 형성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62평 눌림 정도 잡아놓고 기다리시면은 조만간에 이제 정배열 좀 만들면서 추세 상승 흐름은 서서히 좀 나타나줄 수 있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부담 없이 접근을 하려면 동원 FMB 62평선 눌림 때 공략을 해보는 것도 네. 좋은 방법 중에 좀 하나로 사실 이 생각을 동원 해요. FMB가 실적 엄청 좋은데 네. 완전 저평가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맞아요. 봤을 때 시청자 여러분들이 동원 FMB 약간 기술적으로 타이밍이 조금 거의 나오려고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냥 나오려고 하고 있다라고 딱 알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시청자 여러분들. 네.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셔서 방에 대기하고 있어야 타이밍이 나올 때 얘기를 들을 수 네. 있는 거예요. 백날 그 시청자 다른 방송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 반드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는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슈퍼개미 4글자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5초 뒤에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옆에 네모난 QR코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켜주시고요. 스캔하시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 건설 쪽이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께 노란톡방 안에서 언급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 외에도 원전, 철강, 리오프닝 아직까지 더 갈 수 있는 종목들 서서히 보고 매수 사인 드리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누적 수익률이요. 무려 60%가 넘는 전문가님이세요. 시장이 계속 빠져도 갈 종목은 가고 또 우리 개미 전문가님은 또 이런 스윙 종목 위주로 좀 탁월한 실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좀 단기간 안에 수익을 한번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한번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아침에 이제 스윙 종목, 좀 단기 매매 종목이 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오전 타임 한 9시에서 11시 사이에 좀 시간이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매매 한번 따라 해보시면 수익 인증도 같이 해보시고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농산물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수산물 관련해서 수산물이 더 갈 수 있다라고는 해주셨는데 네. 요 안에서도 좀 순환적으로 돌까요? 아니면 지금 대장으로 갔던 애들이 더 올라줄까요? 거진 후발주자도 한번 움직임 현상이 좀 나타나 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네. 동원 FMB가 제가 봤을 때 이제 뒤늦게 이제 좀 따라갈 수 있는 패턴의 흐름들이 좀 연출이 좀 될 수 있고요. 사주 시푸드나 뭐 사주 동원 같은 경우에는 거진 지금 현재 이쪽에서는 뭐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네. 단기간에 지금 너무 크게 상승한 국면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눌림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한 템포 좀 쉬었다가 접근을 하는 전략으로 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제 사조시푸드 우리가 수익도 났었으니까 네. 요거 그러면 이제 사조시푸드도 그렇고 일진파워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좀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매매 스타일 자체가 좀 단기를 많이 보세요. 예, 단기도 일단은 거진 한 단기 50%, 한 중기 50%로 일단 저는 오. 포트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 매매 주식 투자 원칙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큰 돈은 중기에서 벌고 단기는 이제 소소하게 네. 좀 먹는 전략 정도로만 보자. 그래서 네. 단기 투자에서 뭐 갑자기 뭐 빠르게 큰 돈을 벌라고 욕심을 부리는 투자자분들도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은 좀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접근하다가는 한 방에 꺾일 수가 있어요, 계좌가. 오,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중기로 접근하실 땐 항상 기업 베이스, 실적 베이스가 된 기업에 이제 수급이 플러스가 됐는지를 파악을 해놓고 시장에서 주도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인가를 파악해 놓은 다음에 그 종목을 분할로 물량을 늘려가시는 거예요. 그려놓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좌는 서서히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 부분 좀 높아요. 근데 단기 종목에 내가 한 방에 뭘 먹겠다고 해가지고 훅 집어넣어 버리면은 네. 결국엔 한 방 그 단기에 한 방에 이제 무너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실수를 범하지 않으면은 분명하게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확실히 이제 본인만의 그런 단기 매매 룰이 있으니까 이렇게 네. 수익이 잘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농산물, 곡물가 요 정도 해보고 다음 플랫폼이나 엔터 네. 쪽 이야기도 좋거든요. 자, 리오프닝인데 네. 리오프닝이면 이제 가야 되는 종목들이 안 가고 있어요. 네. 리오프닝인데 왜냐면 지수가 안 가니까.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뭐 플랫폼 쪽 보면 네이버 카카오 도대체 네.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왜 이렇게 안 가나?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특히 카카오가 원래 예전에 우리 하이닉스가 국민 주식이었는데 이제 SK 하이닉스 된 뒤로는 카카오가 국민 주식이 됐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카카오가 국민 주식이 됐는데 예, 국민을 전체를 지금 배반하고 있어요. 지금. 올라가질 않아요. 카카오가 네. 지금 완전히 무슨 요즘 플랫폼 관련주도 너무 안 좋은데 네. 여기에 네이버도 실적이 사실상 이번에 깨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이버 네. 실적 깨진 상태인데 자, 이것뿐만 아니라 플랫폼 하면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엔터주들이 플랫폼을 표방하면서 이번에 다 했단 말이죠. 근데 네. 하이브부터 해가지고 하이브 최근에 뭐 딱히 주가 안 좋고요. 네. 그 다음에 YG도 좀 올라왔더니 이 주로 엔터 쪽은 이제 너무 올라와서 네. 차익 실험 매물인 것 같은 느낌도 나는데 네. 여기 종목들 지금 매수하면 기회가 있을까요? 일단 엔터 쪽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크게 상승을 좀 해가지고 지금 뭐 현재 뭐 쉬는 국면으로 생각이 좀 들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근데 한파동 조금 더 누른 것 같아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지금 얘가 다시 좀 움직이려고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22평선은 다시 안착을 해야지 매수 수급이 좀 다시 들어올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일단은 박스권 흐름 정도로만 생각을 좀 해두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한 33만 원 국면에서 지금 한 25만 원, 24만 원에서 33만 원 국면 사이 박스권 흐름을 좀 생각을 좀 해두시고 그 이상 욕심을 내기에는 약간 좀 현재는 조금 좀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흐름으로 좀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 때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반사이익을 상당히 톡톡하게 좀 봤죠. 그러면서 거지는 수백 프로 가까이 크게 상승을 좀 해갖고 뭐 자회사 상장까지 겹치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이제는 좀 엔데믹 시대입니다. 그렇죠? 이제 위드 코로나 좀 되면서 엔데믹으로 좀 접어들면서 플랫폼 관련주들의 실적이 이제 서서히 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치가 좀 현재 좀 나타나주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랑 네이버랑 움직임이 비슷해요. 완전 차트가 똑같아요. 네, 맞아요. 거진 한 6개월 이상 지금 조정 국면으로 좀 접어 들어가지고 지금 벗어나오지를 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뭐 네이버 주가 움직임 한번 좀 보도록 좀 할게요. 중장기 이평선이 일단은 거진 한 6개월 동안 고점과 고점이 현재 좀 낮아지고 있고요. 저점과 저점이 현재 낮아지고 있어가지고 아직 변곡점, 추세 전환 흐름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얘는 지금 거진 25만 원 국면까지도 일단 추가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은 주가가 저점인가? 라고 봤었을 때 아니죠. 여기서 아직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요 밑에서 또다시 역회된 셔도를 만들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3개월 이상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상적으로 더 예, 봐야 더 된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어지고 얘가 본격적으로 이제 돌려나가기 시작할 힌트가 나오려면은 이 밑에서 매수 거래량이 크게 한번 터지든지 아니면 122평선을 한번 터치해 놓고 밀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슬금슬금 이제 추세 전환이 나타나줄 가능성이 형성이 좀 될 수 있는데 지금 어떠한 흐름도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네이버나 카카오를 굳이 접근하실 필요도 없고요. 얘네 쪽에서 뭐 조금 먹겠다고 좀 들러붙었다가 물려버리면은 기본적으로 수개월 이상 또 좀 오랜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고생을 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신규 접근하실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외국인 수급도 지금 뭐 현재 시장에서 뭐 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종목을 접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5만 원까지는 내려온 다음에 그때 저점 확인을 한 다음에 그때 판단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리오포님 관련해서 지금 이 플랫폼 쪽은 좀 오래 걸릴 것 네.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앞서서는 또 리오포님 관련돼서 네. 좀 눈여겨봐야 되긴 한다라고 해주셨거든요. 네, 맞아요. 그 안에서도 다른 업종 좀 네. 괜찮다 생각하는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여행주. 아, 여행주. 예, 여행주는 그래도 네. 또 다시 한번 시세가 지금은 일단 한번 상승한 이후 지금 눌림목으로 쉬고 있는 네. 자리이긴 한데 여행 쪽은 어차피 이제 위드 코로나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면 또 다시 한번 또 여행 수요도 분명하게 늘어날 테고 네. 거기에 따른 분명 매출 증가, 영업이익 증가가 형성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여행 쪽하고 엔터 쪽. 엔터 예, 쪽? 엔터 쪽하고 여행 쪽은 일단 리오프닝 중에서는 제가 오. 일단은 선두권에서 좀 보고 있는 관심 섹터를 좀 네. 보고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또, 사실 리오프닝에서 화장품 오늘 예, 폭락했어요. 화장품이요. 예, 예, 화장품 뭐 예,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관 폭락했는데
이게 사실 지금 베이징까지도 봉쇄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은 좀 안 좋게 좀 중국 관련주들은 좀 오래 걸릴까요, 많이? 저는 중국 관련주들은 그냥 해보시죠? 아예 보지 네. 않는다. 저랑 네. 같네요. 저는 네. 중국 관련주는 네, 중국에 맞아요. 중자만 들어가도 이제는 하지 맞아요. 말자.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요. 중국에서 또 한마디 해가지고 태클 맞아요. 걸어버리면은 네. 그냥 바로 음봉 그냥 장대음봉으로 차라리 꽂아버리기 안 하는 때문에 게 마음 아예 편하다. 안 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저랑 좀 네. 투자 성격 약간 비슷하지만 네, 저 그런 것 요즘에 같아요. 중국에 중자만 들어가서 종목 보잖아요. 다 그냥 거부해 거부. 맞아요. 하기 싫어 죽겠어. 하기 싫어. 음. 왜냐하면 할 이유도 없고 제가 때는 아니 무슨 코로나 몇 명 걸렸다고 아주 그냥 도시 전체를 그냥 생족을 만드는데 네, 맞아요. 아니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약간 리오프닝 관련된 화장품이나 이쪽은 좀 보지 말자. 네. 지금 당분간 이제 이렇게 얘기 드리고 엔터는 괜찮다고 하는데 저 엔터 개인적으로 하이브를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 르세라핌 저는 괜찮거든요. 네. 근데 르세라핌에 대한 평가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아. 네, 지금 그 신규 여자 걸그룹. 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티저 한 50번 넘게 돌려봤는데 네, 많이 보셨네요. 네, 50번 넘게 봤어요. 근데 일단 시청자마다 약간 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럼 여행 관련주 괜찮다고 보시는데 여행에서 네. 항공 쪽을 보시나요? 아니면 여행 면세 이쪽 리조트 이쪽을 보시나요? 저는 여행 쪽은 보고요. 네. 항공 쪽은 제가 방송 나와서 좀 여러 번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은 고유가 때문에 유가 때문에 안 된다? 예, 그거 때문에 또 태클이 한번 걸릴 가능성도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을 좀 물가가 하거든요. 떨어져야 예. 항공을 볼 수 있다. 예, 예. 그럼 그래서- 물가가 떨어진 시점에 예. 항공을 보려면 노란통 메신저 들어가기 예, 시작해요. 그렇죠. 일단 예. 지금 그때 와서 슈퍼게임님 찾아도 TV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네, 그때 가서 또 슈퍼게임이 또 갑자기 방송 좀 쉬고 열심히 톡방에 집중하시겠다 해버리면 또 시청자랑 미리 들어와 있어야 돼요. 미리 네. 들어와 있어야. 예, 그래야 아직 뭐 여행도 지금 타이밍은 아닌데 향후 타이밍이 나올 것 같다. 네. 이런 거죠. 예. 오늘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괜찮게 보는 이제 업종 테마 관련해서 총 4개를 말씀해 주셨는데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좀 궁금함이 해결됐습니다. 네. 거기서는 우리가 여행 쪽이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좀 나눠드릴 수 있는 종목은 건설 업종으로 지금 당장 좀 빨리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해주셨고 수산업도 지금 네.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매수 시그널 뜬다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네. 자, 여러분들 내일 아침 개장 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톡방 안에서. 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시간은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야 돼요. 옆에 QR코드 하나 떠 있으니까 네모난 QR코드를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켜주시고 바로 갖다만 대신다면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한번 인사도 나눠보시고요. 닉네임 예쁜 거 설정하시고 주식에 대한 기초 교육과 더불어서 지금 내 계좌, 포트폴리오 안에 넣을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 만약에 남의 말만 듣고 산 종목들로만 가득하다? 그러면 그냥 오늘 정말 괜찮게 보는 건설 업종 위주로 추천 종목이 하나 나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종목 한번 보시고 매수해 보시는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번 이슈 정도는 다 마무리가 네. 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하나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네. 지금 오늘 장에서 네. 두 가지 섹터가 조금 약간 예상외의 흐름을 보였거든요. 예를 네. 들면 지금 영화관에서 이제 취식이 된다. 네. 네, 그래서 팝콘 취식이 된다. 음. 주말 동안에 문자가 막 오더라고요. 네. 연락이 뭐 CJ 땡땡땡하고 네. 예, 그다음 메가 땡땡해서 네. 팝콘을 싸게 팔겠다. 일단 와서 오. 먹어봐라. 내일 월요일 날 오픈하니까 일단 네. 팝콘 맛을 길들이려고. 어. 근데 오늘 CJ CGV랑 콘텐츠리 중앙 이 메가박스하고 CGV 갖고 있는 이 영화관 종목들은 별로 또 안 갔어요 또. 일단 이게 사실 네. 영화관은 사실 이 티켓보다 이 팝콘 장사가 더 돈을 많이 남는데. 네. 요거도 어떻게 보십니까? 요 일단 종목들? 뭐 영화 팝콘 먹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뭐 크게 올라간다라고 생각은 솔직히 좀 하지는 않는데 CJ, CGV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 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두세 달 동안 주가가 크게 상승을 이미 했어요. 그렇죠. 쉬지 조금 않고 좀 올라왔다. 2만 1,000원에서 거진 3만 원 가까이 50% 상승을 좀 한 자리이기 때문에 좀 쉬고 가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정이 뭐 나쁘다고 생각이 좀 되어지지 않고 그냥 단순히 좀 쉴 때 좀 쉬어가는 자리다.
그 정도 흐름으로 좀 생각이 좀 되어지고 영화관 이제 관객 수가 또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은 이쪽 관련 주들도 일단 뭐 추가적인 상승, 매출 증대, 영업이익 증대도 분명하게 또 다시 형성이 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장기 편성도 지금 어느 정도 안착을 좀 해놓고 올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살짝 좀 눌림을 거치고 뭐 쉬는 자리가 거친 다음에는 또 다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나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되는 파트 중에 좀 하나예요. 근데 그러면 제가 예, 뭔가 그러면 또 하나 있는데 그 네. 이마트나 예. 이제 그 마트들 있잖아요. 예, 시식이 가능하대요. 이제. 예, 시식이 가능해요. 예, 제가 마트 시식 가능하니까 지금 저 당장 마트 가서 좀 시식 좀 해보고 네. 싶은데 저는 예. 마트 시식가 때문에 가시는 분 많지 않아요. 여러분 손 놓고 생각해보세요. 많지 않나요? 그 재미가 네. 있죠. 네, 그 재미가 있잖아요. 예. 그거 이마트도 근데 좀 밀렸단 말이죠. 요거 예, 이마트도 어떻게 보시나요? 마트. 아,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시식 때문에 매출이 증대가 될까라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좀 하고는 좀 있어요. 근데 어차피 코로나 시국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방어를 좀 하면서 거기에 따른 매출 성성은 어느 정도 만들어가고 좀 있었던 상황이었고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 주가가 지금 아직 명확하게 돌리겠다는 의지는 아직까지는 좀 보여지지는 없다. 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62평선에서 좀 걸려가지고 또 다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한 13만 원 국면, 12만 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좀 내려와 줘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래서 한번 리오프닝 이슈나 뭐 지금 이마트 이런 이야기까지 다 나눠봤는데요.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예. 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 단 2분 남았는데요. 2분 안에 들어오셔야지 우리 개미님 언제 또 나올지 모릅니다. 톡방 안에서 전략들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실시간 시황 이슈들도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노란톡 한번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옆에 네모난 QR코드 떠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바로 갔다만 된다면 지금 입장 가능하니까요. 한번 입장해 보셔서 많은 무료 정보들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한마디 듣고 끝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뭐 시장이 좀 쉽지는 좀 않아요. 이번 주 들어서면서부터 약간 좀 시장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종목 추천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 눌림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놓고 밑에서 잡아갈 거. 그러니까 이 밑에서 어떻게 보면은 더 낮은 가격, 싼 가격으로 매수를 할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좀 좋겠죠. 그러한 전략으로 이번 주에는 좀 접근하는 전략을 좀 구사를 좀 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디톡스탁 스타킹 1위 전문가 슈퍼개미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